주민등록법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적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법을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포, 그 다음에 국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관련한 기초 지식을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 외국인, 동포, 국민, 그 다음에 외국적 포기, 불행사, 서약, 그 다음에 국적 상실, 국적 이탈, 복수국적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속에 있는 국적법 이야기. 여러분들이 대충 대강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기반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메인 화면에 이걸 넣었는데요. 사증, 비자, 체류 자격, 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영주권은 체류 자격에 해당하죠. 이게 결국 사증과 비자입니다. 비자나 사증이 뭐죠?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 갈 때 만약에 중국을 간다 그러면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그 나라로 들어가죠. 일본으로 가려면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체류 자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뭐 영주권이니 뭐 그 취업 비자니 하는 말이 있는데 특히 우리는 영주권에 민감하잖아요. 그 영주권 역시 체류 자격입니다. 체류 자격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에게 주는 거죠. 외국 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한국에 머물러야 될 자격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동포에게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동포에게만 이 체류 자격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외국인, 동포, 국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합니다. 동포는 좀 긴데요.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거를 제외동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히 주민등록법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2조 2호에 정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당연한 말이죠. 역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자, 외국적 동포가 좀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를 유지한 동포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 언제냐면 1948년 이전에 저쪽 만주로 그 넘어갔던 사람들 역시 외국적 동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했던 자 또는 그게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바로 이제 외국인이 되는 거죠. 정하는 자를 외국적 동포라 한다. 일명 조선족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인, 우리 민족적 개념이 들어가 있죠. 우리 민족인 사람이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죠. 정부 수립 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가 해외로 가서 외국 국적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동포로 이해하는데 편한데 정부 수립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간 분들도 외국적 동포로 인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반 외국인들보다 유리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적 개념이죠. 그래서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때 외국인 등록증을 줍니다.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등록증을 발급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외국 국적 동포는 90일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소신고증,
외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해서 일반 외국인과 다르죠. 근데 이제 재외동포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다. 외국 국적 동포 역시 외국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일 기준이 재외동포법에는 딱히 없지만 출입국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준용해서 외국적 동포 역시 90일을 한국에서 초과해서 머물러 있어야 거소 신고증이 발급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등록해야 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90일 이상 체류해야 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주민등록법에 있죠. 인감 신고를 하려면 이 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인감 신고 못하죠. 국민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출생 기와 등 있어야 이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고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 기타의 출입국관리법 33조에 보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의 유효기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영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영주증을 가져온 외국인을 상대로 업무를 할 때 이 증도 우리 국가가 말하는 합법적인 증인가? 라고 한번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만들어주는 영주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명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으로서 인정이 되고요. 자, 외국인 관리 방법과 동포 관리 방법은 사실은 주민등록법에 기반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류지 변경 신고가 우리한테는 뭐겠어요? 전입 신고랑 같은 거죠. 전입 신고를 보고 체류지 변경 신고랑 거소 신고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 국적 포기 확인과 외국적 불행사 서약. 이거는 국적법에서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적 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자, 2항에 보면, 바로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기에 따라 불행사 서약을 법무부 장관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 포기와 불행사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1번, 2번은 뭐 크게 문제 없고요. 3번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구조에 의해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에 외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입양된 아이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했을 경우에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 65세 이후에, 우리 65세 이후에 이거 많이 알죠? 입국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자는 불행사 서약만으로서, 그래서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준다는 말입니다. 불행사 서약만 해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행사 서약 못하면 우리나라 국적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4번만 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반드시 중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무조건 포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할 때요.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등 다른 나라, 이 나라들은 불행사 서약만으로도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 여성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귀화 정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적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한국 국적을 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귀화를 위해서 불행사 서약만으로 국적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은 달라요. 국적 상실은 자진하여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다 이겁니다. 근데 국적 이탈은 뭐냐면 여기 보면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공관장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쭉 있는데 이거 뭐 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를 국적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상실 시점이 언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적 이탈은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인 거고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적 상실이란 뭐냐면 자진하여 자기가 원해서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소급해서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번 조항은 한 번 더 볼까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 국적 보유 신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외국인에 입양되어 양부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의 바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이럴 경우 자기의 뜻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에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일단은 유지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요 자진하여라는 말이 그냥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국적 상실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고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이탈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 상실한 자를 발견하다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되죠. 이거 안에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랑 주민등록표에 폐쇄, 상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규정까지 더 넣은 겁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도 업무상 국적 상실자를 발견하게 되면 인감 못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여권 카피해서 법무부에다 통보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해달라고 우리한테 공문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 상실자와 상실과 국적 이탈은 약간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였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 국적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국적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복수국적의 법적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행령 16조에 보면 복수국적자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혹은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아까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그 다음에 3번 뭐 특별히 의미 없습니다. 읽어만 두시면 되고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어느 나라에 사는 만 20세 된 때부터 각 주의 분묘 기간을 계산한다. 이것도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1번, 2번이 중요하죠. 이 경우가 복수국적자입니다. 자,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 된 자는 이 사람을 후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죠.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법무부의 업무지 우리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지 요 정도만 공부해 두면 됩니다. 자, 통보 의무. 자, 복수국적자가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복수국적자 개념을 너무 어렵게 알아두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복수국적자와 재국민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는 그저 국적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법 속의 국적법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출입국 자료 등의 제공 요청 19조 2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및 국내 거소 신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국민의 출국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국민의 출국 신고자의 명단을 잘 알려야 되고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 제공을 우리가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적법 14조 국적 이탈 신고 자료, 같은 법 16조 상실 신고 자료. 이 사람이 국적이 상실됐는지, 국적이 이탈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그 근거 규정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88조에 따른 출입국 관련된 자료. 이 두 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자신 있게 업무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초지식 쌓기예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업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하기 편한데 그리고 더 자신있게 업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동포, 국민, 그 다음에 외국적 포기, 불행사, 국적 상실과 이탈의 차이, 복수국적자 이 정도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